네, 책 한 권의 두 여자가, 저는 김연승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옆에 있는 또 한 여자 이미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또 초록초록 하시네요, 엄청. 그니까요. 연진 씨가 하얀 원피스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네, 맞춰 입고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책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책도 뭔가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진짜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제목은 좀 심오한 것 같습니다. 나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이에요. 유소림이라는 저자분이 쓰신 책인데. 선생님 그럼 이 책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마음먹으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다가 보고는 이거야 하는 게 이제 딱 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은 그 불교책을 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책의 그 저자도 스님이시거나 불교학자이시거나 한 분들, 그리고 책도 펼쳐보면 다 불교 부처님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저는 한동안 읽을 적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흘려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쭉 읽어갈 적에 뭐 불교라든가 부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되게 길게 안 나왔어요. 맞아요. 뭔가 에세이를 읽는 듯한 느낌이 그쵸?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읽어가는데, 야, 이거야말로 그 불교 교리가 그냥 담겨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도 불교라는 그것도 하나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자연 속에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교 에세이스트라면은 이런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꼭 이걸 불교책이 아니라 그냥 에세이 한 권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읽어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소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에세이를 읽는 듯한 느낌으로 좀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불교적인 색채가 막 담겨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저자의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은 개는 개고 풀은 풀이고 새는 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하고 나하고 새하고 나하고 풀하고 나하고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뭔가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고, 네. 막 그리고 그렇게 마치 의인화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구나. 막 그게 막 저는 느껴졌어요. 뭔가 연기적인 그런 세계관이 조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저자분, 이분 유소림님께서 좀 의도하신 게 아닐까. 네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좀 쉽게 뭔가 에세이 같이 이렇게 네. 풀어 나가다가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가치를 좀 중요시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거기가 진짜 그렇죠. 근데 사실 연진 씨,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전부 다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타 스님께서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하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을 내쫓는 일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책도 보니까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한번 이렇게 좀 확 열어보세요. 눈을 좀 떠보세요. 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가는 길,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도 좀 일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연지 씨 행복하세요? 저 행복해요. 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최고야, 최고. 너무 멋있는 말인가요? 이 옆에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선생님도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행복해요. 네,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냐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또 이제 이 책 중에서 저는 또 관점 공부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혹시 읽으시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책은 여러 편의 에세이를 다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뭐 제가 아마 책을 소개할 때마다 늘 그랬을 거예요. 천천히 읽어가세요. 네, 맞아요. 한꺼번에 화루루 읽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 이 책도 제가 오래전부터 한 편씩 이렇게 읽어왔던 책이에요. 아,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네네. 한 편씩 읽으니까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 편씩 읽으니까 한 편씩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좀 시간이 있다 해서 막 후루룩 읽어가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는 뭐가 안 남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너무 막 완벽을 추구하고 뭐 빠르게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좀 뭐랄까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마음의 여유를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인생의 이모작. 아, 그쵸. 그래요? 네. 저자분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또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 공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한테도 필요한 책이구나. 음. 왜냐하면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고 맞아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전환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네, 그래서 크게 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가족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예, 내가 그동안 보았던 그런 시각에서 조금 더 넓혀서 볼 수 있는 네. 나름 또 살아왔으니까 세상을 네, 그런 여유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네. 경험도 있으니 음.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또 다른 뭔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네.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진짜 나의 마지막 공부 그러네요. 이 제목과 네, 네. 참 적합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계속 마음 수양이고 내 마음 공부가 항상 동반되고 수반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참 이런 책을 많이 보면서 저는요. 네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한 발 멀리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네. 막상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그게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감히 이제 연준 씨 내가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보면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그러니 나지. 이렇게 한 번 정도 좀 느긋하게 생각해봐도 어떨까. 이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다. 네, 이렇게 맞아요.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네. 거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아주 각박하고 그런 걸 인식도 못해요. 근데 지금 연준 씨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라는 그 의문부호를 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 공부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위안이 되네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매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좀 내가 나를 좀 마음을 좀 컨트롤할 수, 이거 너무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를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야가 생기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언제쯤 이게 될까 뭐 생각하면서 매번 이제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마지막 공부 이 책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봐야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연준 씨가 다 해서 너무 좋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쉽지 않아. 이게 바로 인생을 충분히 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왜 우리 또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오늘이 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네. 젊은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그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거를 참 이렇게 일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연준 씨처럼 어려워요. 이거 되게 이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나의 마지막 공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주는 책이구나. 그쵸? 네, 그렇게 맞아요. 되면서 네, 이 책도 참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의 마지막 공부, 우리 유소림 저자분이 쓰신 이 책, 사실 에세이 같이 가볍게 읽혀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과 시각을 주기 때문에 그냥 또 막연히 가볍다라고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무거운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걸 아주 가볍게 풀어내고 했기 때문에 그 무거우면서도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는 그 느낌, 그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에서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볍지만 또 약간의 무거운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두 가지의 매력을 이 책에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마지막 공부, 우리 유소림 저자의 책. 네, 오늘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이 책도요, 우리 천천히 음미하면서. 제발 천천히 이거는.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네네. 천천히 즐기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미할 수 있는 책, 오늘 이렇게 나의 마지막 공부와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나의 마지막 공부와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관점 공부. 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꽃잔디가 만발했다. 계단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지점에서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떠오르는 스승의 말씀이 있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어째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대신 자신을 속상하게 하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을 찾듯이 상대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가장 아름답고 긍정적인 점을 보려고 한다면 관계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볼 것이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발견되겠는가. 첫 수련에서 들은 그 말씀이 이제 내 인생의 보배다. 계단 맨 아래쪽에 엎드려 사진을 찍었다. 꽃잔디와 철쭉, 그리고 조팝까지 얼굴을 내밀었다. 아름답다. 관점이 전부다. 그 말씀이 새삼 깊이 스며든다. 아픔을 주었을 때는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아픔을 받았을 때는 널리 관용하십시오. 사람이란 누구나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말씀을 듣는데 콧등이 시큰해진다. 이치를 이해하고 익히는 공부는 건조하다는 인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공부가 익어들수록 그 이치의 바탕에 깊고 섬세한 이해심과 자비심이 서려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 누군들 처음부터 원숙하겠는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나는 미숙한 딸이었고 동생이고 누나였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숙한 아내요, 어머니였다. 그러니 주변에 이런저런 상처를 주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스승의 말씀에 미숙한 이 존재가 그대로 수용되는 듯하다. 악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숙해서 상처를 준다. 자기 생각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매사에 주관적 잣대를 진리인 양 휘두른다. 파도가 출렁인다. 스스로는 물론 주변도 함께 휩쓸린다. 편협한 소견이 미숙의 핵이다. 그런데 누구나 미숙한 구석이 있으니 인생살이는 결국 상처로 끝나는 고해란 말인가? 아니다. 삶은 상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한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러하다. 벌레도 안전한 곳을 찾아 열심히 기어간다. 풀꽃도 햇빛을 향해 넝쿨을 뻗어올린다. 사람은 벌레나 풀꽃과 마찬가지로 안전욕, 사랑욕을 해결하려고도 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사람은 자아실현욕을 꽃피우려 한다. 해탈하려고 한다. 2600년 전 카필라 성의 왕자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본능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뜻이다. 성숙은 바로 행복의 다른 이름이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발점이다. 고통은 진정 성제,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미숙한 우리들은 성숙해 가면서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뒷북을 치면서 성숙해 간다.